밤 11시 47분. 은빛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카라라 대리석으로 덮인 차고에 조용히 멈췄다. 엔진이 꺼지자 엔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좌절감이 차량 내부에 가득 찼다. 레안드로 알메이다는 운전대를 꽉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회에 14시간째. 희망은 말라붙고 전략은 무너지고 부채는 목까지 차올랐다. 세상은 그를 더 이상 천재 사업가라 부르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냥 몰락 중인 남자였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레안드로는 천천히 차량 문을 열었다. 정적. 그의 저택은 여전히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그조차도 공허했다. 거실을 지나 현관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일상을 기대했다. 조용한 집, 준비된 실내등, 그리고 아침 6시에 청소부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 누구의 인기척도 없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부유한 일상.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심장 소리. 아니다. 그건 흐느낌.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이질적일 정도로 생생했다. 절망에 찬, 속을 쥐어짜는 듯한 오열.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소리로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울음소리는 그의 서재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서재, 단 한 번도 직원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그만의 신성한 공간. 대체 누가? 조심스럽게 문 틈 사이를 들여다보자 익숙한 파란색 유니폼이 눈에 들어왔다. 서재 안 8만 헤알짜리 가죽 의자에 앉은 사람은 조이 산토스, 청소부. 8년 동안이나 이 집에서 일했지만 레안드로는 그녀의 이름조차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고 손엔 종이 몇 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젠장. 레안드로는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첫 반응은 분노였다. 감히 내 공간에. 하지만 이내 멈췄다. 울음소리가, 그 울음이 뭔가 다르다. 문을 조심스레 열자 조이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재빨리 등 뒤로 숨겼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 방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신체로 갈라졌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울다 멈춘 게 아니라 울다 지친 눈빛이었다. 레안드로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녀를 자세히 바라봤다. 그저 유니폼에 묻힌 모습이 아닌 인간으로. 그리고 그 순간 설명하기 힘든 강렬한 직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무언가가 여기 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무언가가. 우는 거요. 그는 의도보다 훨씬 부드럽게 말했다. 어쩌면 그 자신도 놀랄 정도로. 조이는 말을 망설였다. 그녀의 눈빛은 낯설 정도로 단단했고 동시에 부서질 듯했다. 제 딸이 있어요. 아만다. 17살입니다. 의사가 말하길 15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종이 뭉치를 내밀었다. 의료기록, 진단서, 병원 측 요청서,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수술비, 23만 헤알.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레안드로는 손에 문서를 들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 몇 주 전만 해도 그 돈은 파리에서의 주말 와인 파티 비용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액수를 충당할 수도 없었다. 그 역시 몰락 중이었다. 이제서야 말한 거요. 그의 질문은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조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8년 동안 선생님은 저에게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외에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가구였잖아요. 레안드로는 한 대 얻어맞은 듯 얼어붙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단 한 번도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만다예요. 그녀의 눈이 살짝 반짝였다. 그 이름을 말할 때만큼은 모든 고통이 멈춘 듯했다. 그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항상 똑똑한 아이였어요. 학교 성적은 항상 1등이었고, 혼자 영어도 배우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그녀는 멈췄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마지막 한계를 넘어선 듯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지금 이 상황에선 선생님도 힘드실 테니까요. 레안드로는 말이 없었다. 머릿속엔 회계보고서, 파산 예측 그래프, 리카르도의 목소리, 그리고 방금 눈앞에서 딸을 살리기 위해 무릎 꿇은 여인의 울음소리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았다. 앉으세요. 그녀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당신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아만다 이야기, 그리고 당신 이야기. 그 순간 레안드로 알메이다의 눈빛이 변했다. 차가운 회색빛의 눈동자에 어딘가 낯선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레안드로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는 지금 눈앞의 상황이 전혀 현실감 없었다. 한때는 사소한 파티 계획에도 수십만 헤아를 쓰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의 의료비 청구서 앞에서 말문이 막혀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든 사람은 8해 동안 그의 집안을 닦고 비우고 정리했던 조이였다. 당신, 오늘 왜 이 사무실에 들어온 겁니까? 그는 여전히 그 공간을 침범당한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물었다. 조이는 고개를 숙였다. 마치 죄인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엔 부끄러움이 아닌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어디서든 울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여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잖아요. 아무도 날 보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엔 무게가 있었다. 레안드로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그녀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되짚었다. 회사를 매각하느라 분주하던 어느 날 아침, 조이가 그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이어폰을 꽂고 그냥 지나갔다. 심지어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아만다는 얼마나 됐죠? 17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죠. 내년이면 대학을 준비해야 해요. 그녀는 약간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다. 근데 대학은커녕 지금은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요. 레안드로는 손에 들린 서류를 다시 바라보았다. 병명이 복잡했다. 선천성 심장 이상, 급성 허혈성 증상, 수술 권고 15일 이내. 그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이 문장이 가진 의미는 명확했다. 아이의 생명이 시간에 달려있다. 이걸 왜 병원에 먼저 가져가지 않았어요? 후원 단체라던가. 가봤죠. 100번도 넘게. 서류는 제출했지만 수술을 받을 때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네요. 그리고 그땐 늦어요. 조이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 떨림을 억지로 눌러가며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불쌍한 척하지 않으려는 그 작은 제스처에 레안드로는 어쩐지 더 불편해졌다. 내가 도와줄 거라 믿고 온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전 그냥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제 딸은 죽어가는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말할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거칠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엔 어떤 고요한 분노 같은 게 있었다. 오래 눌러온 억울함이 더는 숨길 수 없는 순간에 튀어나오는 그런 감정. 레안드로는 속이 뒤틀렸다. 이 여자가 자신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걸까? 그녀는 그저 직원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다. 조이, 당신 나이가? 42살이에요.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죠?
8년 전부터요. 아만다가 9살 때였어요. 그 전엔 다른 두 집에서도 청소 일을 했죠. 지금도 그래요. 오전엔 병원, 오후엔 사무실 빌딩, 그리고 여기.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한 지 수년. 그는 이제서야 그녀의 생활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왜 이제서야 말했어요. 누가 들어주길 기대한 적 없으니까요. 그 대답은 단칼 같았다. 동시에 가장 슬픈 말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자신을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 레안드로는 무언가를 꺼내려다 멈췄다. 당장 통장에 23만의 알이 없었다. 그리고 회계팀조차 다음 달 급여를 보장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그녀보다 한 발짝 뒤에 있을지도 몰랐다. 단지 그 차이는 그는 수치로 절망했고 그녀는 현실로 절망했다는 점이었다. 그 아이, 의대에 가고 싶다 했죠? 네, 초등학교 때부터요.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낸 자신에게 놀랐다. 조이도 놀란 듯했다. 그녀는 뭔가 대답하려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도 몰랐고 관심도 받지 못했어요. 존재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히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겠군요. 그는 다시 한번 부끄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정적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대화가 막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다. 레안드로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수학 좋아하세요? 조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네. 방금 문서 읽는 걸 보니까 숫자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여서요. 네, 수학 좋아했어요. 어릴 땐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흐렸다. 레안드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인생은 가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질문지를 던진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늘 꿈을 포기하는 쪽이었다. 지금도 가끔 책 읽어요. 인터넷 강의도 듣고요. 아만다의 숙제 도우면서 함께 공부하다 보면 저도 뭔가 배운 기분이 들죠.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 순간 레안드로는 느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스프레드시트를 불러왔다. 빽빽한 수치, 그래프, 분석표,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데이터들. 여기요. 이건 내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입니다.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봐줄 수 있겠어요? 이 숫자들이 당신에겐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서요. 조이는 약간 당황했지만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숫자들 위를 천천히 스캔했다. 손가락이 공중에서 움직였다. 마치 계산기 없이 암산하는 사람처럼. 잠시 후 그녀는 입을 열었다. 이 항목, 연구개발비요. 여기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률이 아주 높네요. 그런데 최근 6개월간 급격히 줄었어요. 의도적인 건가요? 레안드로는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이걸 확인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그런데 그녀는 몇 분도 안 돼서 알아챘다. 그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회사가 자신을 포기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요. 미래에 대한 투자 없이 현재를 버티기만 하면 결국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그 순간 레안드로는 눈앞의 여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숫자에 숨겨진 진실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레안드로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를 버티는 힘이 있었다. 그는 커피 머신을 켜고 2잔을 준비했다. 처음이었다. 이 집에서 그가 직접 커피를 내려 직원에게 건넨 건 마시세요.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조이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컵을 받았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레안드로는 그 떨림이 단순한 피로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낯선 상황 때문이라는 걸 느꼈다. 그녀는 결코 이런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었다. 말씀해보세요. 아만다 외기 말고 당신 얘기도.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조이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르더니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여는 사람처럼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25에 아만다를 낳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아만다 아버지는 저를 두고 떠났어요. 집에서도 쫓겨났고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그때부터는 하루에 3곳을 청소하며 살았어요. 병원, 사무실, 그리고 밤엔 식당. 아만다가 자라는 걸 지켜보면서도 늘 떠나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기묘하게도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만다한테만큼은 모든 걸 주고 싶었어요. 교육, 책, 기회. 그게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 믿었거든요. 레안드로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조금씩 무언가가 풀리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조이를 배경의 일부로만 봤다. 하지만 이제 그 배경이 점점 생생한 얼굴과 이야기를 갖추고 있었다. 근데 당신이 수학 얘기했을 때 그거 진심이에요. 조이가 조심스레 웃었다. 저 수학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땐 반에서 제일 잘했어요. 대학도 합격했었죠. 연방대학교 공학과.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하지만 아만다 때문에 못 갔어요. 그때 꿈을 접었죠. 대신 그녀에게 모든 걸 걸었어요. 레안드로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이 여인이 단순한 성실한 노동자가 아니라 미완의 천재였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계속했어요? 혼자 했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 무료 강의를 들었어요. 금융수학, 경영학, 경제학 같은 거요. 언젠가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냥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꺼지지 않은 작은 불빛이 있었다. 레안드로는 무심코 노트북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는 스프레드시트의 한 페이지를 열었다. 거기엔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계산이 있었다. 회사가 3억 4천만 레알의 빚이 있고 자산은 2억 8천만 레알이에요. 매달 4,500만 레알이 필요해요. 파산하기까지 얼마나 남았죠? 조이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공중에서 움직였다. 머릿속에서 수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단 몇 초 뒤 그녀가 대답했다. 4개월 남았어요. 물론 수익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요. 그리고 운영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전제도 포함돼요. 레안드로는 깜짝 놀랐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간단하죠. 부채와 자산의 차액이 6천만 레알이니까 그걸 매달 필요한 현금 흐름으로 나누면 돼요. 물론 현실엔 변수가 많지만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레안드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계산은 그의 최고급 회계사들이 3일을 들여 내린 결론이었다. 조이, 당신 지금 내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그것은 피로와 놀람, 그리고 묘한 존경이 섞인 웃음이었다. 8년 동안 내 집에서 일한 당신이 내 회계사들보다 빠르게 내 회사를 분석했다는 사실을 난 이제야 알았어요.
조이는 얼굴을 붉혔다. 죄송해요. 끼어들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숫자가 저한텐 이야기 같아서요.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이상하죠? 레안드로는 고개를 저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한테 필요한 사람 같아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 이 말을 왜 꺼냈는지 자신도 몰랐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청소부로만 볼 수 없었다. 조이, 나랑 하루만 같이 일해봅시다.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보여줄 테니 당신 눈으로, 당신 방식으로 한번 봐주세요. 내가 뭘 놓쳤는지. 그녀는 당황했다. 저는 청소부예요. 그런 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당신은 그냥 청소부가 아니에요. 난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커피 향이 진해졌고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두 사람 모두 잠을 못 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다. 조이는 그의 노트북을 다시 바라보았다. 거기엔 여전히 숫자들이 빽빽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들은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도전처럼 느껴졌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건 아만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리면 수술비를, 아니, 그냥 기회라도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증명할 기회를. 레안드로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약속하죠. 당신이 내 회사를 살리는 걸 도와준다면 난 아만다를 살릴 방법을 찾을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조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어떤 시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다시 화면을 보며 메모장을 꺼냈다. 작은 볼펜으로 빠르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항목, 수치, 비율, 추정치. 그녀의 손놀림은 숙련된 분석가 같았다. 레안드로는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알았다. 지금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조이는 잠시 후 고개를 들었다. 레안드로 씨, 이건 단순한 문제 같지만 숫자 뒤에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누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찾아야 해요. 레안드로는 그 말에 전율을 느꼈다. 누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조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그의 쪽으로 밀며 말했다. 일단 이 패턴부터요. 국내 매출은 오르고 있는데 해외 매출이 급격히 줄었어요. 경쟁사 때문일 수도 있지만 뭔가 더 있어 보여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단순히 숫자만 본 거예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레안드로의 가슴을 후려쳤다. 그는 지금까지 숫자를 방패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그 방패는 사실 진실을 가리는 가면이었을지도 몰랐다. 조이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오랜 시간 묻혀있던 자신감이었다. 레안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조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합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의 새벽빛이 점점 밝아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스며드는 순간이었고 변화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는 순간이었다. 조이는 흰 블라우스를 단정히 여미고 저택 복도를 걸었다. 어제까지는 바닥을 닦던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레안드로 알메이다의 회사를 구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다. 그녀의 손엔 오래된 노트와 중고 공학용 계산기가 들려 있었고 머리는 언제나처럼 단정히 묶여 있었다. 서재 문이 열리자 커피 향이 짙게 퍼졌다. 레안드로는 이미 자리에 앉아 숫자 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었고 책상엔 지난 2년치 재무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조이가 인사하자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피로도 있었고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있었다. 준비됐어요. 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레안드로는 USB를 꽂고 스프레드시트를 열었다. 수천 개의 셀, 수백 개의 함수,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흐름. 그는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게 내 회사의 현재예요. 분석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CFO는 문제 없다고 했고 컨설턴트들은 구조 조정만 되풀이하죠. 솔직히 말해서 난 더 이상 무슨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기기 시작했다. 조용한 타자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수치 하나하나를 훑었다. 30분 후 조이가 입을 열었다. 관리부 인원은 지난 2년간 12% 늘었는데 관련 지출은 340% 증가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급여 상승률로는 설명이 안 돼요. 레안드로는 눈썹을 찌푸렸다. 진짜야? 조이는 이미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솔루소인스 인테그라다스리다라는 회사에 매달 20만 헤알이 지출되고 있어요. 총합 480만 헤알.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한 분석 보고서나 피드백 자료가 전혀 없어요. 지출만 있고 결과가 없어요. 그 회사, 리카르도가 데려온 곳이에요. 조이가 조용히 메모를 했다. 이건 단순한 낭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결과도 없다는 건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안드로는 입을 굳게 다물고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이런 건 CFO가 못 봤다는 말이야? 봤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말하지 않았거나 모른 척했거나. 조이는 다음 시트를 열었다. 여기 해외 매출 흐름도 이상합니다. 6개월 전부터 급격히 줄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시점부터 경쟁사가 거의 정확하게 같은 조건의 제안을 앞질러서 낙찰을 따냈다는 점이에요. 그건 내가 직접 봤어요. 고객이 가격 문제라고 했는데 그 정도 조건은 말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있어요. 레안드로는 몸을 숙이고 조이를 바라봤다. 누가 정보를 가졌을까? 시스템 로그를 보면 당신과 리카르도 그리고 CFO인 주앙 세 사람만이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앙은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남는 사람은 한 명뿐이네요. 그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조이는 레안드로가 받은 충격을 애써 말로 위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깨달아야 할 몫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음 문서를 열었다. 솔루소인스 인테그라다스라는 회사는 설립된 지 27개월밖에 안 됐어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주소는 공동 오피스고 직원 등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의 공동 소유자 중 하나의 이름이. 조이는 종이를 조용히 밀어주었다. 레안드로는 이름을 3번이나 읽었다. 리카르도 멘데스 알메이다. 그의 손이 떨렸다. 머릿속에서 과거 기억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창업 초기, 함께 건배했던 숱한 밤들. 그 모든 순간이 무너지고 있었다. 조이, 이거 진짜야. 연방 세무청 사이트에서 조회한 공식 자료입니다. 레안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문 앞으로 갔다. 그가 가장 아끼던 정원, 그 잔디에 단 하나의 흠집조차도 용납하지 않던 그 완벽한 공간이 오늘은 너무 터무니없이 허망하게 보였다. 그는 나를 팔았군. 조이는 말없이 기다렸다. 그는 무너져야 했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가 내 회사를 해치고 있었다면 왜 지금? 아마도 당신이 몰락하길 원했던 거겠죠. 당신이 무너질수록 그는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니까요. 내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회사를 일부러 망가뜨리고 있었단 말인가?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레안드로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자리로 돌아왔다. 이 자료들,
확실히 정리해 줄 수 있겠어요? 이미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요약 보고서 드릴게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널 투명인간처럼 대했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고마워. 조이, 나와 함께 이 회사를 다시 세우는데 도와줄래요? 조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해요. 감정이 아니라 진실에 따라 행동하세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든 그게 누구든 간에요. 레안드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입술은 단호했다. 약속해요. 그리고 그날 밤 레안드로 알메이다는 자신이 믿던 세상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걸 인정했다. 조이는 처음으로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사람으로 존재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상하 관계가 아니었다. 이제 같은 전쟁을 준비하는 동맹이었다. 조이가 이메일 로그와 접근 기록을 분석하던 순간 마치 금이 간 유리 속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었다. 회사 내부 시스템은 겉보기엔 정상이었지만 수치 아래에 숨겨진 반복 패턴, 삭제된 로그, 복구된 백업 파일 속에는 분명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레안드로 씨, 여기 좀 보세요.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다. 기록된 메일 한 통. 발신인은 내부 직원이지만 첨부된 파일은 경쟁사와 일치하는 포맷이었다. 이 파일은 3개월 전에 전송된 거예요. 내부 보고서 초안인데 외부 주소로 보내졌어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입니다. 레안드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눈은 화면을 넘어 허공을 응시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떨궜다. 리카르도. 그 이름은 짧았지만 무게는 무거웠다. 이제야 다 맞춰지네요. 투자자들이 이유 없이 이탈한 것도, 해외 지사에서 계약이 연기된 것도 다 그때였어요. 조이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리고 솔루소인스 인테그라다스 그 회사요. 제가 방금 상공회의소 기록을 다시 조회해봤어요. 리카르도가 공동 소유주 맞습니다. 게다가 그 회사가 등록된 주소는 회사의 구물유창고 건물이에요. 비어있는 장소죠. 레안드로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심장이 둔하게 울렸다. 수백 번 건배를 나눈 파트너, 함께 회사를 세운 사람, 가장 어두운 시절에도 곁을 지켰다고 믿었던 인물. 그가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있었다. 조용히, 교묘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나를 속여온 걸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분노보다 상실감이 더 진하게 깔려 있었다. 조이는 조용히 물컵을 건넸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에요.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말에 레안드로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단호함이 있었고 그 시선은 흔들림 없었다. 청소부가 아니라 전략가의 얼굴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선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재무감사팀을 외부에서 새로 고용해요. 내부 인력은 신뢰할 수 없어요. 둘째,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리카르도와의 모든 계약서를 검토해야 해요. 셋째, 조용히 지분 구조를 재정비하세요. 그가 움직이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합니다. 레안드로는 조이의 말을 노트에 받아 적었다. 그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날카로웠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조이는 살짝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당신은 지금 외로워질 겁니다. 이 싸움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일 거예요. 리카르도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카드들을 쥐고 있을지도 몰라요. 언론, 투자자, 이사진, 전부 그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나한텐 뭐가 남죠?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진실이요. 그리고 저요. 그 말에 레안드로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몇 주 전만 해도 인사도 안 하던 여인이 지금은 전장의 옆에 선 유일한 동료가 되어 있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군요, 조이.
아니에요. 그냥 오래 참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툭 던졌지만 그 안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오래 참고, 오래 생각하고, 오래 조용히 살았던 사람의 무게. 조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정식으로 내 팀에 들어와 줘요.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파트너로요. 전략 분석 책임자로 당신을 임명하고 싶어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제가요? 내가 본 사람 중에 이렇게 냉정하고 정확하게 숫자를 읽는 사람은 없었어요. 당신은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어요. 나랑 같이. 조이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조건이 있어요. 레안드로는 미소 지었다. 항상 있군요. 말해보세요. 이건 단순히 지위를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책임도 따라야 해요. 제가 하는 분석, 제가 드리는 조언,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설령 그게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라도 받아들이겠어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오늘부터 전 분석가가 아니라 내부 수사관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레안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 손을 조용히 잡았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 악수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다. 그건 새로운 연대였다. 회사의 부활을 위한,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조이는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레안드로의 제안은 단순한 직책이나 자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는 선택이었다. 팔꿈치가 해진 유니폼을 벗고 그녀가 억눌러온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어요. 레안드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만다. 수술비가 해결돼야 합니다. 병원은 예약금 없이는 날짜를 잡아주지 않아요. 얼마 남았죠? 이틀 안에 30%를 선입금해야 수술 일정이 고정됩니다. 나머지는 수술 전날까지 전액 결제 조건이에요. 레안드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믿고 이 전쟁에 함께 해준다면 나도 그 아이를 위해 내가 가진 전부를 걸겠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맡을게요. 내 재산 중 아직 팔리지 않은 몇 개의 자산이 있어요. 오늘 중으로 처리하죠. 조이는 숨을 멈췄다.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적이란 게 있다면 그것은 드라마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조용하고 무겁게 현실 속의 문장을 통해 다가온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굴욕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경이었다.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고마워요. 이제야 내가 진짜 사람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조이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저택에 도착했다. 검정 슬랙스와 남색 셔츠, 낮은 굽의 구두,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였고 어깨엔 중고지만 상태 좋은 노트북 가방이 걸려 있었다. 경비원은 그녀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조이 씨. 맞아요. 저예요. 근데 유니폼은 오늘부터는 입지 않아요. 역할이 바뀌었거든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울림은 컸다. 역할이 바뀌었다는 말은 더 이상 조이가 뒤편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서재 문을 열자 레안드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잘 어울려요. 이 옷 입은 지 4년 만이에요. 아만다 졸업식 때 산 거거든요. 이제 그 옷을 입고 회사를 구하는 거군요. 그는 책상 옆 의자에 그녀를 앉혔다. 새로운 자리,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매일 오전 8시에 전략 회의를 할 겁니다. 오후에는 부서별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죠. 우선
재무팀과 IT팀부터 정리해야 해요. 내부 자료 유출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파악하려면 시스템 접근 권한부터 들여다봐야 하니까요. 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조이 산토스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계약하게 됩니다. 급여는 연봉제로 책정할게요. 그리고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따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녀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너무 많은 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당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할 거라는 걸 내가 이미 봤어요. 난 이제 결과만 보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은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다. 조이는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며 외부 유출이 발생한 경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각 부서에서 수집한 로그 파일을 엮고 타임라인을 재구성하며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을 포착해냈다. 이 접속 기록, 분명히 리카르도의 계정인데 새벽 3시에도 로그인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업무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때가 계약서가 외부로 빠져나갔던 날과 겹쳐요.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레안드로는 그녀의 분석을 경청했고 간혹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처음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거리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협력은 자연스러워졌다. 대화는 빨라졌고 이해는 깊어졌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레안드로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다. 그의 손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거 병원에 전달하세요. 아만다 수술 예약금이에요. 계약서도 동봉돼 있어요. 정식 컨설턴트로서의 첫 프로젝트 시작 선물이라 생각해요. 조이는 그 봉투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말없이 하지만 깊은 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이 빚 꼭 갚을게요. 빚 아니에요. 투자예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말에 조이는 피식 웃었다. 진심으로 웃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해질 무렵 서재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각자의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조용한 집중 속 문득 레안드로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언제 그렇게 강해졌죠? 조이는 펜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강한 건 아니에요. 살아남은 거예요. 그 대답에 레안드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남기 위해 견딘 시간은 때로는 그 어떤 훈련보다도 강한 무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당신은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어요? 그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다. 레안드로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웃었다. 아마도 누군가를 믿지 않게 된 순간부터요. 조이는 다시 노트에 시선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가 다시 누군가를 믿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조이는 집에 돌아와 아만다의 방에 들어갔다. 딸은 책을 읽다가 엄마를 보고 활짝 웃었다. 엄마,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 조이는 침대에 앉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문이 열렸어. 무슨 문? 미래로 가는 문. 아만다는 눈을 반짝였다. 수술 날짜 잡았어? 조이는 봉투를 꺼내 딸의 손에 쥐어줬다. 이제 걱정하지 마. 모든 게 바뀔 거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이는 처음으로 자신을 다시 정의했다. 더 이상 조용한 청소부가 아니라 한 회사를, 한 미래를 움직이는 사람. 이름 없는 존재에서 이름 있는 존재로.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조이 산토스 컨설턴트였다. 조이는 외부 감사 시스템에 접속해 의심받던 서류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우스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고 화면 위엔 수십 개의 PDF와 스캔본이 나열돼 있었다. 그 가운데 그녀의 시선을 멈추게 한 폴더 하나가 있었다. 기타 지출 개인용.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클릭했다. 열린 폴더 안에는 수상할 정도로 정리된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송금 내역서,
법인 카드 사용 명세, 계약서, 내부 메일 사본, 그리고 녹취록 일부. 그중 하나의 파일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송금 내역 17a기밀.pdf.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분명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다. 매달 회사 계좌에서 외부 컨설팅 회사로 송금된 20만의 알. 지금까지 누적된 총액은 480만의 알. 하지만 그녀를 멈추게 한 건 다음 장이었다. 거기엔 자금이 이체된 다음 흐름이 적혀 있었다. 컨설팅 회사에서 두 개의 다른 계좌로 재이체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중 하나의 법인 이름이 익숙했다. 알메이다 파트너스 유한회사. 조이는 곧바로 기업 등록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법인을 검색했다. 공동 대표 목록이 떴다. 리카르도 멘지스 알메이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의 이름, 그의 손, 그의 회사. 조이는 마우스를 놓고 천천히 몸을 뒤로 젖혔다. 명확했다. 이건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자금 횡령이었다. 그녀는 레안드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30분 뒤 레안드로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재에 들어섰다. 조이는 노트북을 돌려 그의 앞에 놓았다. 다 확인해봤어요. 이 파일들 모두 당신 회사에서 나간 자금이 리카르도 씨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정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부 정보 유출 증거입니다. 조이는 다른 폴더를 열었다. 보안 로그 최종본 CSV. 이 자료는 회사 내에서 주요 입찰 관련 문서가 외부 이메일로 전송된 내역입니다. 모두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졌고 IP는 리카르도 씨가 사용하는 노트북과 일치합니다. 레안드로는 천천히 화면을 내려다봤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그의 숨소리가 무거워졌다. 이걸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오전에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수년간 함께한 사업 파트너, 가족보다 가까웠던 친구. 그가 회사의 심장을 조금씩, 조용히, 정확하게 베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자식이. 레안드로는 속으로 욕을 삼켰다. 손가락이 떨렸고 턱이 꽉 깨물렸다. 처음부터였을까? 아니면 언제부터였을까? 조이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레안드로는 그녀를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았던 존재.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진실을 짚어주는 사람. 어떻게 대응하죠? 3가지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쳐 조용히 말했다. 첫째, 자산 동결. 리카르도 씨의 연계 계좌와 관련된 법인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둘째, 내부 공지 이전에 법무법인과 보안팀을 통해 서버를 봉인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을 알리기 전에 복구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해요. 레안드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 일 조용히 처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언론에 새어나가면 파장은 클 거고 나도 끝장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회사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써야 회생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 없으면 난 이 상황 못 버텨요. 그 말에 조이는 고개를 숙였다. 같이 갑시다. 서재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실내는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레안드로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가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조이는 마지막으로 리카르도의 계정에서 삭제된 메일들을 복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고 커서는 다음 파일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계약서 수정본 파일 v2.docx. 열린 문서에는 작은 변경 하나가 있었다. 단어 하나, 단락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치명적이었다. 그는 이 회사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순간 조이는 확신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건 살인이었다. 시스템을 통한 천천한 살해. 하지만 그가 잊은 게 하나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그 숫자들이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레안드로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조였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오늘은 결정적인 날이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선 이 결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 하나를 눌렀다. 리카르두. 오늘 저녁 본사 19층 회의실. 단둘이 얘기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알겠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은은하게 바닥을 물들였다. 테이블 위엔 단 하나의 노트북과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문이 열렸다. 리카르두가 들어왔다. 여느 때처럼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렇게까지 긴장할 필요 없잖아. 나보고 무슨 갑작스런 면담이라니. 레안드로는 말없이 의자를 가리켰다. 리카르두는 앉았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레안드로는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안의 문서를 조용히 테이블에 펼쳤다. 송금 내역, 위장 계약서, IP 로그, 그리고 회사 내부 정보 유출 기록까지 전부 여기 있어. 리카르도의 미소가 사라졌다.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내가 한 짓이야. 이딴 조작 자료로 날 몰아붙일 생각이냐? 레안드로는 말없이 문서 중 하나를 가리켰다. 여기 서명 봐, 내 이름이잖아. 리카르도는 시선을 피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래, 내가 다 찾아냈구나. 언제부터였지? 3년 전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였는지도 모르지.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원망과 증오가 응축되어 있었다. 너는 언제나 그랬어. 스포트라이트는 늘 너였지. 내가 회사를 위해 밤새 계산하고 계획 짜도 외부에선 레안드로만 기억했어. 그게 너의 이유야. 나는 내 그늘에 묻혀 사는 게 지긋지긋했어. 그래서 내 몫을 찾기로 했지. 뺏은 게 아냐. 정당한 보상이었어. 내가 날 무시한 시간에 대한 대가. 레안드로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난 널 친구라 생각했어.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더 아프다. 너한테는 우정이 없었나? 리카르도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레안드로는 조용히 봉투를 닫고 말했다. 지금 기회 줄게. 지금 당장 모든 걸 되돌려놔. 페이퍼 컴퍼니 해지하고 자금 환수에 협조해. 아니면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협박하냐?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내가 이 회사를 뺏은 만큼 나도 널 잃을 준비는 돼 있어. 리카르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일어섰다. 됐어. 난 여기까지야. 그게 내 선택이냐? 그래. 난 돌아가지 않아. 그리고 후회도 없어.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손잡이를 잡은 순간 레안드로의 마지막 말이 그를 멈추게 했다. 넌 내 회사를 망가뜨렸지만 완전히 무너지게 하진 못했어. 그리고 이제 다시 세울 거야. 내가 뿌린 독은 우리가 해독할 수 있어. 그 해독제의 이름은 진실이니까. 리카르도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조용한 회의실.
레안드로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어깨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다. 진실은 무거웠지만 거짓보다는 훨씬 가벼웠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다. 조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고 한눈에 상황을 짐작했다. 끝났어요. 레안드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떠났어. 이제 우리만 남았지. 조이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다시 시작해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서류들이 정리되고 빛바랜 계약서 위에 새로운 종이가 놓였다. 그 위에는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아직 써지지 않은 미래가 있었다. 회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리카르도가 떠났지만 그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신뢰를 잃은 투자자, 해지 직전의 계약들, 혼란스러운 내부 분위기. 하지만 조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전면에 나섰다. 이름도 얼굴도 알리지 않았던 청소부에서 이제는 구조 전략의 리더가 되어 있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외주 계약은 즉시 해지하고 내부 리소스를 재배치할 거예요. 그리고 남은 투자자들과 긴급 컨퍼런스를 잡아서 투명한 회계 보고서를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레안드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업팀은 내가 맡을게. 옛 고객들, 내가 직접 설득해보지. 그는 자신이 망가뜨린 관계들을 복구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대리인을 내세우지도 핑계를 대지도 않았다. 이젠 얼굴을 내밀어야 할 때였다. 첫 번째 행보는 대규모 구조조정이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조이는 각 부서의 중복 역할을 분석하고 성과 기반으로 재배치를 제안했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실력자들이 드러났고 반대로 겉만 화려했던 관리자들은 자리를 잃었다. 이름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감정은 배제하세요. 그녀는 단호했다. 냉정하다는 말도 들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판단을 반박하지 못했다. 결과가 따라왔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계약 재협상이었다. 조이는 법무팀과 함께 수십 건의 계약서를 밤낮으로 분석했다. 불공정 조항, 위약금 폭탄, 리카르도가 만든 치명적인 조건들, 그 모든 걸 한 줄 한 줄 수정했고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조이는 단 한 치도 밀리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입니다. 그녀는 거래처 앞에서도 당당했다. 처음엔 의심하던 고객사들도 그녀의 논리와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 바뀌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얼굴이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 성과가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아만다의 수술날이 다가왔다. 조용한 병실. 레안드로는 조용히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다. 회의 중에도 고객을 만나면서도 마음 한켠엔 늘 아만다가 있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성공이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앞으로 회복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조이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손은 떨렸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그동안의 모든 긴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레안드로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고생했어요. 그리고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녀는 진심이었다. 고통과 싸우며 살아온 삶에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회사에도 회복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회계 보고서는 매달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직원들의 표정에도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사직서를 냈던 몇몇 핵심 인력도 돌아왔다. 고객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투자자들은 조심스럽게 복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레안드로는 회사를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고 안일했는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엔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조이 산토스. 그녀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에서 중계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아빠 멋있네. 아만다가 말했다.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그 미소엔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며칠 뒤 레안드로는 그녀를 다시 서재로 불렀다. 조이. 네. 이제 우리 회사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중심은 다시 잡혔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이제 나 혼자선 이 회사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배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는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처음엔 무슨 문서인지 몰랐다. 이건? 지분 이전 계약서예요. 회사의 30% 당신에게 드리려고요. 조이는 말을 잃었다. 이건 너무 큰...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당신은 공동 창업자 못지않은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이끌어 가야 하니까요. 저는 단순히 도운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함께 만드는 거예요. 이 회사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조이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려다봤다. 잉크 냄새가 선명했고 서명란은 아직 비어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조이 산토스. 더 이상 청소부도 그림자도 아닌 이름. 이제는 이름 위에 책임과 권한이 함께 얹힌 이름.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고통과 싸움은 결국 오늘을 위한 것이었다. 부서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신뢰. 망가진 회사에서 되살아난 가치.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든 두 번째 기회. 새벽 6시. 조이 산토스는 아직 어두운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전에는 걸레를 들고 시작하던 하루였지만 이제 그녀의 손엔 전략 보고서와 발표 슬라이드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새로운 부사장, 정확히는 전략기획부 부사장이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에 들어올 때 이미 그녀는 모든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팀별 요약까지 완료해 놓았다. 부사장님, 오늘 10시에 투자자 화상회의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네, 그 전에 인사팀하고 먼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녀의 첫 번째 개혁은 투명 인사 시스템이었다. 과거에는 학벌, 연줄, 부서장의 추천으로 결정되던 승진 체계를 전면 수정했다. 성과 기반 평가표를 도입했고 모든 인사 기록은 직원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성장을 약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직한 기회를 보장할 수는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에서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몇몇 중간 간부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환영했다. 그녀는 별표 내부 공정성위원회 별표도 창설했다. 내부 갈등, 부당한 지시, 승진 누락 등 모든 고충을 접수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처리하도록 만들었다. 내가 당했던 침묵의 시간을 더 이상 누구도 겪게 두지 않겠어요. 조용히 남긴 그녀의 이 한마디는 회사 메신저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두 번째 변화는 포용 정책이었다. 청소부부터 임원까지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별표 산토스 프로그램 별표이 출범했다. 이 프로그램은 조이가 직접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 기회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대상은 성적이 아닌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었다. 프로그램 첫 해, 조이는 가장 먼저 아만다 산토스를 추천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그녀의 결정에 모두가 존중을 표했다. 하지만 몇 주 후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부사장님, 따님께서 연락받으셨어요.
서울국제대학교 경제학부 입학 허가입니다. 조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다. 아만다가 해냈네요. 레안드루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의 딸이잖아요. 물론 해낼 줄 알았어요. 조이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그녀가 나보다 더 멀리 갈 거예요. 한편 레안드루는 변해가고 있었다. 화려함을 줬던 그였지만 요즘은 아침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보고서를 끝까지 읽고 가끔은 후배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내가 이 회사를 세운 이유가 뭐였더라. 어느 날 밤 그는 조이에게 말했다. 예전엔 회사를 이기기 위한 무기처럼 생각했어요. 경쟁하고 쟁취하고 증명하는 수단. 근데 요즘은 달라요. 조이는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그릇 같아요. 기회를 주고 미래를 만들고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공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회사는 곧 사람이고 사람은 곧 이야기예요. 몇 주 뒤 창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현장엔 직원, 가족, 투자자, 언론이 모두 모여 있었고 무대 위에 선 사람은 레안드루가 아니었다. 조이 산토스. 이름이 호출되자 박수는 유례없이 길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에 올랐다. 예전 같으면 손이 떨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떳떳했고 당당했다. 저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아침마다 바닥을 닦고 아무도 눈 맞추지 않는 복도로 향했죠. 그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절 바꾼 건 이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를 바꾼 건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대 아래 아만다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레안드루는 조용히 박수를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회사 옥상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레안드루가 말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요. 그날 당신이 내 서재에서 울고 있었던 거. 조이는 조용히 웃었다. 저도 기억나요. 당신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줬던 날이기도 하죠. 레안드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손을 뻗어 도시의 불빛을 가리켰다. 저 불빛 중 하나는 당신이 살린 사람의 집일지도 몰라요. 조이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없는 도시에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밝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라는 것. 조이 산토스.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충분한 사람.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리더. 밤이 깊어질 무렵 조이 산토스는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회사는 고요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종이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엔 낡은 문서가 들어있었다. 종이 색이 바랬고 가장자리는 살짝 찢어져 있었다. 입학 허가서, 상파울루 연방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조이는 손끝으로 종이를 매만졌다. 숫자보다 앞서 있었던 꿈. 식은 도시락과 공공도서관 책상 위에서 쌓아올린 계산. 그리고 멈춰버린 시간. 그녀는 종이를 꺼내 들고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남겼다. 레안드루 씨, 오늘 밤 회사에 잠깐 들르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꼭 보여드릴 게 있어요. 1시간 후 레안드루는 도착했다. 그는 격식 없는 셔츠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피로보다 기대가 먼저 떠올라 있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죠? 조이는 아무 말 없이 입학 허가서를 건넸다. 그는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이게 당신 거예요. 네, 19살 때 받았어요. 상파울루 연방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정시 합격. 전체 2등으로 입학했죠.
레안드로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입학하고 한 학기쯤 지났을 때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게 아만다예요. 제 삶의 축이 바뀌었죠.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하면서 버텼어요. 처음엔 학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강의실에서 졸다가 교수님께 질문받았어요. 그날 도서관 계단에 앉아 울면서 결심했어요. 누군가는 꿈을 잠시 내려놔야 한다면 그건 내가 돼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 후로는 공식적으론 자퇴했지만 공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고철 수거장에서 부품을 주워 조립하고 시립도서관에서 자료를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식으로 계속 배웠어요. 제가 숫자에 강한 건 타고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레안드로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왜 그녀가 그토록 정밀하게 재무 구조를 이해했는지, 의 분석과 추론에서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는지. 그녀는 재능이 아니라 증명이었다. 세상이 무시했던 그 옷 속에 천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조이.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에서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당신이 날 알아줬기 때문이에요. 이젠 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책상에 손을 얹었다.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전 누군가의 동정으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의 30%는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전 그 누구보다 이 회사가 살아남기를 원해요. 왜냐면 이 회사는 저 같은 사람도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이기 때문이에요. 레안드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서려 있었다. 나는 당신을 8년 동안 봐왔지만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었다. 항상 옆을 지나쳤고 당신이 깔아둔 카페트 위를 밟으면서도 그 손을 상상하지 않았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어요. 조이는 고개를 숙였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억눌렀다. 이 회사가 무너졌던 진짜 이유는 숫자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말대로예요. 사람을 안 봤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2사람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창밖엔 빗방울이 떨어졌고 사무실엔 잔잔한 재즈가 흐르고 있었다. 레안드로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제 다시 공부할 생각은 있어요. 조이는 웃었다. 당연하죠. 아직 그 꿈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꿈 회사 안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배우고 싶어요. 당신처럼 보는 법을.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또? 네, 조건이 있어야죠. 말해요. 조이는 마지막 문장을 꺼냈다.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 것. 사람을 평가할 땐 그가 보여주지 않는 것까지 상상할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해요. 당신이 그걸 지킨다면 저도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레안드로는 손을 내밀었다. 약속할게요. 악수는 짧았지만 그 안엔 무너진 시간과 회복된 신뢰가 함께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악수가 끝날 때 회사도 2사람의 이야기에도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1년 후 조용한 아침이었다. 레안드로는 회사 옥상에 서 있었다. 도심 한가운데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깨어나는 상파울루를 내려다보며 그는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이제 그는 회사의 대표이자 변화의 증인이었다. 1년 전 그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지금은 수많은 이들의 미래가 피어나고 있었다.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숫자 노름이 아니었다. 진심, 용기, 그리고 사람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 아만다 산토스. 수술 실습 첫 주 끝. 교수님이 직접 칭찬하셨어요. 엄마한테도 꼭 전해줘요.
그 사람 없었으면 나 여기 없었을 테니까. 레안드로는 미소를 지었다. 아만다, 이제는 브라질을 떠나 포르투갈 코임브라 의과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 그녀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그 이유였다. 회사 1층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행사라고 불렸지만 실은 조이 산토스를 위한 졸업 축하식이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온라인과 야간 과정을 병행하며 끝내 기계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입학한 지 13년 만에 다시 대학을 완주한 것이다. 행사장은 화사했다. 조이는 평소보다 더 차분한 복장에 조용한 미소로 단상에 올랐다. 제가 이 학위를 따기까지 걸린 시간은 13년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건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청소하면서 외운 수식들, 점심시간에 읽은 기술 서적, 아이를 재우고 들은 온라인 강의, 모든 조각이 모여 오늘을 만든 겁니다. 뒤쪽에서 레안드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엔 존경이 담겨 있었다. 감탄도 미안함도 아닌 순수한 존경.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 드디어 제 이야기를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모든 조이들이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건 회사가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회의실에 함께 앉아 조용히 커피를 나눴다. 분주했던 하루가 지나고 밖은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다. 1년이 지났네요. 조이의 말에 레안드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1년 전 이맘때쯤 난 회사 무너진 자리에서 넉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람이 많아졌죠. 그리고 목소리도.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땐 몰랐어요. 내가 혼자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당신은 혼자였던 내가 틀렸다는 걸 보여줬어요. 전 혼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아만다가 있었고, 당신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조직이죠. 서로를 살리는 집합체. 레안드로는 책상 서랍을 열어 한 장의 보고서를 꺼냈다. 이거 봤어요. 뭔데요? 포브라스 비즈니스 매거진이 우리를 브라질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탑5로 선정했어요. CSR 부문 1위. 조이는 놀라며 보고서를 넘겨보았다. 데이터, 통계, 수치들. 그 모든 숫자들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언어였다. 그 숫자들 속엔 청소부 자녀 장학금 128건, 사내 재교육 프로그램 17개, 복직률 92%, 직원 만족도 94.3%. 그녀는 웃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숫자군요. 당신이 만든 숫자죠. 나는 그걸 지킬 뿐.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회사 로비에선 직원들이 335 퇴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조이. 네. 혹시 이 회사가 없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마도 여전히 누군가의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선 그 자리에 맞는 가치가 있어요. 문제는 세상이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이제 세상이 알게 됐어요. 그건 당신이 봐줬기 때문이에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조이라고 불렀던 날부터 바뀐 거예요. 레안드로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걸 알아요? 난 그걸 매일 아침 느껴요. 예전엔 침대에서 눈을 뜨는 게 싫었는데 이젠 기대가 생겨요. 오늘은 어떤 선택이 더 나은 회사를 만들까? 어떤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 수 있을까? 그녀는 웃었다. 그게 리더죠. 몇 주 후 아만다가 브라질을 찾았다. 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한 것이다. 그녀는 공항에서 조이를 꽉 안았다.
엄마, 나 기사 봤어. 진짜 대단해. 난 항상 알았지만, 이젠 세상도 아는구나. 조이는 웃었다. 아만다의 눈엔 더 이상 걱정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엄마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식당에서 조촐한 저녁을 함께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웃음은 자주 터졌다. 그들은 한때 상하 관계였지만, 이제는 인생을 함께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1년 전, 회사는 무너졌고, 관계는 단절됐으며,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조이는 부사장이었고, 레안드로는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으며, 아만다는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다. 그건 재창조였다. 어떤 구조나 제도도 만들지 못하는 것, 존엄을 회복시키는 기업, 이야기를 지켜주는 회사, 이름을 불러주는 리더들. 레안드로는 언젠가 말했다. 처음엔 회사를 키우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사람을 키우는 게 목표가 됐어요. 조이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었음을 안다. 옥상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시를 바라봤다. 수천 개의 불빛. 그 안엔 이제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보이지 않던 존재들, 무시받던 재능들, 기회를 기다리던 수많은 조이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조이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한 시대가 만든 새로운 유산의 시작이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예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